오늘 밤 스튜디오의 공기가 먼저 깨졌다. 관객의 숨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고 조명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또 한 번이요? 누군가가 속삭이자 카메라는 그 말의 끝을 잘라먹듯 빠르게 패닝했다. 준결승 2차전. 여기서 한 번만 흔들려도 왕좌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뀐다. 그런데 무대 뒤 대기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소문이 있었다. 오늘 만점이 나올 수도 있대.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모두가 불가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유는 단순했다. 점수는 냉정하고 준결승은 더 차갑다. 감동은 종종 이야기로만 남고 우승은 통계처럼 정리된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숫자가 먼저 감정을 흔들었다. 1. 무대에 오르기 전 이미 시작된 전쟁. 리허설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가 나왔을 때 참가자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물 한 모금이, 손에 쥔 마이크가, 그리고 대기실의 거울이 모두 무거웠다. 특히 빈예서가 복도를 지나갈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박수로 환영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경계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건 기대였다. 기대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칼날이다. 기대가 높을수록 떨어질 때 소리가 크다. 무대 대기 구역. 마지막 점검을 마친 스태프가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오늘 음향, 뭔가 이상한데요. 이상하다니? 베이스가 너무 살아있어요. 좋긴 좋은데 위험해요. 위험. 그 말은 이상하게도 자꾸 따라다녔다. 무대는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작은 변수가 크게 터진다. 그리고 그 변수는 종종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폭발한다. 2. 조용한 시작. 그러나 그 조용함이 함정이었다. 빈예서가 무대 중앙에 섰을 때 놀랍도록 조용했다. 환호도, 탄성도, 박수도 잠시 멈춘 듯했다. 관객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정적이 곧 폭발의 전조라는 걸. 첫 소절이 흘렀다. 목소리는 얇지 않았다. 오히려 칼날처럼 얇게 공기를 가르며 정교하게 스튜디오의 귀를 겨눴다. 감정을 과하게 덧칠하지 않는데도 노래는 점점 더 깊게 내려앉았다. 마치 울어라가 아니라 버텨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심사위원석에서 신동엽이 잠깐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카메라에 잡혔다. 편집은 알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은 대개 미세한 전조를 갖고 있다는 걸. 그리고 후렴이 오기 전 정확히 그 숨이 필요한 지점에서 빈예서는 숨을 참지 않았다. 대신 숨을 던졌다. 그 던진 숨이 음의 끝을 밀어 올렸고 그 순간 관객석 어딘가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와. 3. 점수가 흔들리고 시선이 흔들리고 판이 뒤집혔다. 첫 번째 반전은 노래가 아니라 표정에서 시작됐다. 노래가 중반을 넘어가자 빈예서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는 준결승에 서 있는 한 참가자의 얼굴이었다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무대를 지배하는 사람 위 얼굴이었다. 심사위원들이 펜을 멈췄다. 평소 같으면 메모가 이어져야 한다. 음정, 호흡, 표현. 그런데 펜 끝이 허공에서 멈춘 채 모두가 그 목소리만 따라가고 있었다. 평가가 멈추는 순간 이미 결과는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 고음. 누구나 예상했던 세게 올리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었다. 빈예서는 고음을 꺼내 들고도 그걸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음을 낮게 깔아 감정을 눌렀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 눌린 감정은 관객의 심장에 그대로 복사됐다. 노래가 끝났다. 끝났는데도 끝난 것 같지 않았다. 잔향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떨고 있었다. 4. 890점. 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점수 공개는 늘 긴장된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긴장됐다. 왜냐하면 모두가 높다를 예상했지만 그 높다위 상한선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광판이 켜졌다. 숫자가 올라갔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웃음이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다. 잠깐만,
이거 진짜야? 890. 만점.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아니라 말이 끊기는 숫자였다.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지만 그 환호 속에는 두 종류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경의. 이게 가능한가? 라는 의심. 경의는 아름답고 의심은 잔인하다. 그리고 준결승은 언제나 두 감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우승상을 건네는 손. 그 순간 심사위원석에서 윤명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따라갔다. 대부분은 축하를 예상했다. 그러나 아무도 즉석 수여를 예상하지 못했다. 상, 우승상. 무대 위에서 상이 등장한다는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에 가깝다. 오늘의 주인공은 너다. 오늘의 판은 끝났다. 순간 스튜디오가 둘로 갈라졌다. 박수치는 사람들, 입을 다문 사람들, 눈물이 터진 사람들, 고개를 갸웃한 사람들. 빈에서는 상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이 겸손이라기보다 무게를 버티는 자세처럼 보였다. 그 무게는 상의 무게가 아니었다. 만점이라는 숫자, 우승이라는 단어,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탄 무게였다. 6. 무대 뒤. 칭찬보다 더 무서운 말이 돌기 시작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축하가 많을수록 이상하게도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누군가의 축하는 누군가의 패배를 의미한다. 준결승에서 그 공식은 더 노골적이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다. 너무 빨리 우승 분위기 만든 거 아니야? 심사 기준, 오늘만 바뀐 거 아니지? 890점이 가능한 점수 체계였어? 질문은 칼이 된다. 그리고 칼은 항상 가장 밝은 곳에서 번쩍인다. 그런데 더 큰 반전이 있었다. 스태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종이에는 다음 라운드 공지의 일부가 적혀 있었다. 결승, 무대 구성 변경. 누군가가 웃었다. 웃음은 짧았다. 그리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아니면 불리한 거야? 만점이 나온 날, 모두가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전쟁은 만점 이후에 시작된다는 걸. 7. 끝난 줄 알았던 밤, 마지막 한 줄이 남겼다. 녹화가 마무리되고, 조명이 꺼지고, 객석이 비워질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 숫자를 되뇌었다. 890, 만점, 우승상. 하지만 가장 오래 남은 건 숫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복도 끝에서 조용히 내뱉은 말이었다. 다음 무대에서 같은 방식이 통할까? 준결승 2차전은 끝났다. 그러나 그 끝은 마침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문장의 시작이었다. 빈에서의 만점 무대는 역사로 남을지 모른다. 혹은 그 역사 자체가 누군가에겐 새로운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현역가왕 3위 무대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감동은 늘 시작일 뿐이다. 진짜 결말은 다음 조명이 켜지는 순간에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